근대 이후 정보통신의 발달로 생활이 윤택해진 반면 다양한 정보통신 관련 법률 문제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통신 분야의 법률적 문제에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랜 시간 정보통신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아오신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010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이금진입니다. 작년 청주에서 개업한 한 법률사무소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사이버 범죄 수사의 뼈대를 만드셔서 컴퓨터 검사로 불리기도 하셨던 이광영 변호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신데요. 이광영 변호사님은 지난 20여 년간 검찰 주요 업무에 재직하시면서 검찰 업무의 정보화에 기여하신 선구자이시기도 하십니다. 현재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이신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광영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먼저 변호사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86년도에 27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요. 이제 연수원 마치고 그리고 이제 검사 생활을 1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전고등검찰청 청주 지부장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검찰을 떠나서 변호사 개업을 했고요. 변호사 개업한 지는 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18년여간의 검찰청 검사직을 거쳐서 바로 지난해 변호사 개업을 하셨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컴퓨터 검사로 불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연유가 무엇인가요? 예, 제가 이제 처음 검사가 된 것이 91년인데 그때는 아직 국내에도 컴퓨터를 쓰는 분들이 참 적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검사 되기 전에 컴퓨터 책 몇 권 공부하고 간 것이 계기가 돼서 뭐 선배 검사님들 컴퓨터도 좀 손봐드리고 구입하는 거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컴퓨터를 한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고요. 그래서 그 뒤에 92년도에 정보사탕 사기 사건이라고 굉장히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의 컴퓨터 업무를 제가 이제 전담하게 되면서 주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뒤로 검찰의 컴퓨터에 관련된 뭐 수사를 맡기도 하고 또 컴퓨터와 관련된 뭐 제도 법령을 만드는 일도 많이 하게 되면서 점점 그쪽으로 좀 관록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는 컴퓨터 검사라는 그런 뭐 과분한 애칭까지 그렇게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무부 정보화에 기여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이력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도 정부 전체의 정보화에 맞추어서 정보화를 해야 됐는데 저희 법무부 업무에도 정통하고 또 컴퓨터도 아는 사람이 이제 적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맡아서 정보화에 관련된 기획 업무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컴퓨터 범죄가 또 많이 발생을 하니까 컴퓨터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그 수사를 또 전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큰 수사가 터지게 되면은 컴퓨터를 압수해서 분석하는 임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큰 수사가 터질 때마다 여러 번 또 투입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기술 유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기술 유출 전담팀을 만들어서 저희 전담팀에서 그 해외로 기술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발함으로써 약 100조 원에 가까운 국가 이익을 지켜냈다 하는 것에 제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전산 분야에서 가장 이제 높은 자리가 대검 정보통신과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형사사법 정보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나라의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교도소, 출입국관리소까지 다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을 그때 처음으로 기획을 해서 현재 금년에 와서야 이제 그 시스템이 완성이 돼서 최근에 가동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뿌듯하고요.
예, 이제 변호사로 개업하고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사건이 저에 대해서 이제 역시 정보통신 분야는 이 변호사한테 맡기면 된다 해서 이제 좀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서 그 분야 사건들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 학회, 뭐 정보법학회라든가 또는 개인정보를 그 연구하는 모임, 뭐 이런 모임에 많이 참석을 해서 계속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면 달려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 중에 하나로서 최근에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고문 변호사를 현재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 전체의 그 전산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사이버 범죄가 더욱더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정보화가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이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정부, 우리나라에 대처하는 노력은 조금 아직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전문가를 좀 많이 키워야 되는데 전문가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컴퓨터 잘하시는 분도 많고 보안 전문가도 많고 또 변호사도 뛰어나신 분이 많이 있지만 두 분야를 이렇게 통섭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이런 변호사들은 아직도 몇몇 되지가 않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대처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게 현재 좀 아쉬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그동안 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분야에 대해서 발전이 되는 일이라면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개인이나 기업들이 연관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사이버 범죄는 누구든지 이렇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개인적인 심리적인 고통도 따르게 되니까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령 기업의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든가 하는 이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방법을 몰라서 쩔쩔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또한 변호사님께서는 중국어에도 능통하실 정도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2000년도쯤에 부산검찰청에서 근무할 때인데요. 부산검찰청하고 상해검찰청하고 서로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계기로 제가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10년쯤 취미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좀 쌓이게 되고 또 저희 법조인들은 한자를 많이 하니까 중국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어 실력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또 검찰에서 유학 갈 기회를 주어서 제가 중국에 유학도 갔고 유학 간 김에 중국에서 제일 좋다는 중국 정법대학에 제가 박사과정 입학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한 1년 공부하고 오고 이렇게 이제 중국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중국 법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중국 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또한 변호사님께서는 중국 정법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기도 한데요. 변호사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중국법과 국내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래 처음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그 일본을 통해서 서양 법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우리도 형법이라고 부르고 중국도 형법이라고 부르고 형사소송법도 이름도 똑같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차이점이 적었는데 그 뒤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구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서로 간에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 뒤에 중국은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법원이나 검찰청 뭐 이런 것이 다 폐지되고 아무것도 없는 법의 암흑시대가 있었거든요. 문화대혁명 끝난 후에 지금 법제도를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한국의 제도가 역시 중국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점에서 좀 중국 실정에도 맞고
또 한국이 경제 성장도 이룩했기 때문에 그 한국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중국 분들이 지금 한국에 그렇게 견학이나 이 법제도를 참고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국이 이제 한국을 좀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앞으로 우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해서라도 우리 제도를 적극 소개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법률과 관련해서는 국내 변호사로서 어떤 활동이 가능할까요? 예, 제가 국내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제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그 한국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강연을 몇 번 해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중국하고 법률적 교류가 계속 확대되니까 중국에서 이제 주로 뭐 판사나 검사나 이런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가서 접대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법률 세미나가 있으면은 제가 가서 이제 통역도 좀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중국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자문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앞으로 중국과의 교두보 역할을 하실 변호사님의 모습도 기대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지금 뭐 기본 업무 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역시 공익적 역할도 중요하고 국가 사회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쌓아온 경력으로서의 그 정보통신에 관련한 좀 전문 지식, 그리고 또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또 일정한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국가 사회를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사건이 있으면 제가 물론 그동안 경륜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잘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본 이광윤 변호사님은 독특한 이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과 탁월한 법률적 감각을 가진 분이었는데요.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 법률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광윤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 기대합니다.